예, 보신 대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첼리스트 A씨는 이 당시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직접 저희 TV조선에 밝혔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관련 영상을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혀 오지 않았었고요. 저는 그래서 본 적이 없어요. 위원님, 저 술 못 마시는 건 아십니까? 저 술자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꼭 가야 되는 자리도 안 나가고 회식 자리도 안 갑니다. 저기서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3시 넘어서? 자신 있는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동백 아가씨 그 얘기했던 윤도현 노래나 이런 거 그날 그냥 다른 사람이 신청해서 제가 연주한 것도 맞아요. 예, 첼리스트 A씨는 당시 사실을 부풀려서 남자친구한테 거짓말을 한 것이다.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희 물론 경찰 수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거의 이번 사건은 종결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예. 이 혐의를 인정하려고 하면은 자백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자백은 증거의 왕이라고 해서 자백 자체만으로도 예전엔 처벌했죠. 예. 그렇지만 지금은 그 민주사회에서 꼭 그런 건 아니고 자백이라도 어떻게 보면 이른바 자백 배제 법칙에 의해서 그것이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자백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임의성 있는 자백이기 때문에 자백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나아가 다른 증거가 없이 자백만 있으면은 네.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이른바 그걸 자백 보강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휴대폰 포렌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자리에 네. 이른바 1시부터 3시까지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등 자백과 함께 보강 증거가 있고 거기다가 임의성이 인정되는 증거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사실은 더 이상의 어떤 사실관계에 그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지금 그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처벌하지 바라지를 않는다라고 해서 처벌 불허 의사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처벌이 안 되지만 특별히 그게 없다고 하면은 명예훼손에 따르는 형사처벌을 책임을 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동안 언론 접촉을 피해왔던 찰리스트 A씨 직접 침묵을 깬 이유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왜 이걸 끌고 가고 국민들은 이걸 보면서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 한 부분에서 인정하고 빨리 이제라도 정리하고 싶다. 일단 불법 취재했고요. 허위사실 유포했고 저는 그냥 진보 쪽 이 사람들을 농락하는 오히려 이용해 먹는다고 드는 거죠. 네, 들어보면 첼리스트 A씨도 거짓말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A씨 술자리 의혹이 사실인 것 마냥 또다시 포장되고 유포되는 거 바로잡아야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본인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일단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자인했고요. 네. 그런데 그게 남자친구에게 새벽녘에 늦게 귀가한 부분에 대해서 말을 지어냈다는 취지인데 그게 그 상황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기사화가 됐고요. 네. 기사화가 된 이후에는 국회 국감장에서 거론이 됐고 거기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반응은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민형사 고소로 이어졌기 때문에 정말 첼리스트 입장에서는 상당히 걷잡을 수 없이 파장이 가고 있어서 일단 지금에라도 진실을 이야기하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왜 사실을 이야기하지 당시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까지 퍼질 것을 몰랐다는 사실을 좀 언론을 통해 가지고 알리고자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A씨 주장에 따르면 앞서 이제 저희 보도도 있었지만 이 A씨가 더 탐사 측 사람들 처음 만난 자리가 지난주 그리고 지난 주말 이렇게 두 차례였는데 그 당시에 기자라고 이제 본인을 이야기를 안 하고 부동산 업자다 이렇게 하고 몰래 녹취하고 자 이거를 또 몰래 편집해서 방송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형사적 측면, 하나는 기자의 취재 윤리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른바 검사를 사칭하고 취재를 했다라고 할 경우에 예전에 보면은 그것으로 해서 공무원 자격 사칭죄로 구속된 것까지도 있습니다. 예. 그렇듯이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자격을 사칭해서 이 공인중개 업무를 할 경우에는 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이 부분은 현장에 이렇게 그 공인중개사 내지 부동산업자라고 갖는 것이지 그것이 그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사칭했는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만 만약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사칭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형사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기자의 취재윤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얼마 전에 MBC 보도가 어떻게 보면 사칭. 그렇죠. 네. 경찰을 사칭하면서 이제 보도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 자격 사칭죄와 강요죄로 지금 고발된 그런 상태인 것처럼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아마 지난번에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그 언론 단체에서 굉장히 그 기자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하는 어떤 성명도 밝힌 것으로 아는데요. 네. 그렇듯이 본인들이 이제 더 탐사가 자기들이 정상적인 언론이라고 하면서 취재 과정에서는 취재 윤리를 지키지 아니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비난의 여지가 상당히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네. A씨, 더 탐사 측 상대로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책임을 물릴 수 있는 건가요? 사실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형사 조치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뭐 제보자에게 직접 통화를 한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떤 통화를 한 내역과는 별개로 취재와 관련해서 본인에게 거짓으로 접근을 했고 부동산 업자 운운하면서 진술을 끌어내려고 했다. 이게 얼핏 형사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강요죄라는 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거예요. 이 제3자에게. 그런데 폭행 협박이 요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좀 형사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이고 자격 사칭죄가 있지만 그건 공무원 자격을 사칭했을 때 처벌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가장 현실적인 건 이게 기사의 대상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서 기사 삭제를 구하든 거기에 따른 어떤 정정이나 반론을 본인의 입장을 실리는 방향으로 좀 모색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더 탐사 같은 유튜브 채널도 언론중재위의 그 소관을 받습니까? 사실 유튜브 채널과 관련해서 항상 논란이 많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통상적으로 이 신고를 한 언론사를 중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유튜브가 논외로 있어서 이게 입법권 그리고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서 취해법권처럼 작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한번 문제 제기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언론중재 절차에서 되지 않는다면 통상적으로 이 관할 법원에 기사 삭제 등의 가처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처음 제기한 분이죠. 김의겸 의원. 술자리 의혹을 팩트 체크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10억 원까지 될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이분이 스스로의 몸값, 자신의 몸값을 대단히 높게 매기는구나. 저는 지금은 거의 저강도 계엄령 상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계엄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계엄군을 지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냥 점잖게만 차분하게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자, 이 김의겸 의원은 예전에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이제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신 분이고 이 팩트 체크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훈련이 잘 된 분이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뭐 검찰이 너무 하다 보니까 차분하게 접근을 할 시간이 없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대한변협 대변인 할 무렵에 그 법조팀장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사건을 자꾸 키우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문제가 됐고 지금 그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사과하실 필요도 없다.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형사적인 조치와 함께 민사적인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하면은 그에 대해서 차분하게 법적 대응을 하면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지금 발언 같은 경우에는 또라들은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한동훈 장관을 계엄사령관 비유를 하면서 계엄군을 지휘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계엄군이란 것은 검찰을 얘기를 한 것이죠. 예. 그런데 검찰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검찰청법 위반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전 정권과 달리 검찰을 수사 지휘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을 계엄군에 비유하면서 네. 지휘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또한 이른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서 비유를 해서 한동훈 장관이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취지로 읽힐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대응이
정상적인 대응인지 네. 오히려 본인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사건과 본인에 대한 어떤 형사적인 고소 사건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역할이 그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어떤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인 제스처를 취하지만 그 선을 조금 넘는 것이 네.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생각을 벌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게 김의겸 의원이 라디오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특히 이 뭐 국회의원의 의견, 국회의원의 권리랑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른바 면책 특권이 적용되느냐 이 부분인데 면책 특권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장소적으로 네. 국회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어떤 국회의 업무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발언이 아니고 언론에서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헌법상 면책 특권과는 무관한 것이고 마치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돌아가신 노회찬 네. 의원이 이제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을 본인의 홈페이지에 올렸던 경우에 그것이 결국은 이제 명예훼손으로 인정돼서 의원직 상실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이 추가적인 형사 고소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김은경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10억 원의 손배소를 청구한 것과 관련해서 자신의 몸값을 너무 높게 책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10억 원이라는 손배소 청구 금액 통상적으로 높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통상적인 정도에 훨씬 넘습니다. 제가 했던 케이스에서는 거의 명예훼손으로 직장도 잃고 아주 거의 인생이 망가진 정도가 있었는데요. 5천만 원 손해배상금 인정이 됐고 가장 큰 문제는 일단 대법원에서 국가기관이나 정부 부처는 명예훼손의 피해자 주의에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고도의 검증 대상이기 때문에. 예. 그럼 공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공직자는 기본적으로 고도의 검증의 대상입니다. 한동훈 장관 본인의 대변인실 있죠. 지금도 시시각각 카메라 앞에서 기자분들 앞에서 본인의 입장 표명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낼 수도 있고 일반인과는 지위가 다르고 그만큼 명예훼손의 피해자 지위를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법리 검토를 최소한만이라도 했다면 형사고소까지 나아가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더더군다나 10억 원의 이 금액은 너무 과도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첼리스트 A씨 있잖아요. 첼리스트 A씨가 김의겸 의원을 고소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음성권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 본인의 어떤 그 음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할 그런 사생활의 비밀의 침해 자유와 관련해서 예. 최근 대법원 같은 그 하급심 판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녹음이 되고 그것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 30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 판결을 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면은 일방적으로 녹음하지 못하는 법률까지도 지금 올라올 정도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그런 취지라고 한다고 하면은 형사상 손해배상 청구하는 형사상 고소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